네, 김차동 FM 모닝쇼입니다. 일요일 함께하고 계시고요. 매주 일요일 4부에는요, 아주 특별한 시간이죠. 굿모닝 인문학 시간입니다. 원광대학교 HK 동북아시아 인문사회 연구소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인문학, 굿모닝 인문학. 오늘도 이충훈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요? 밥상에도 그 어떠한 사람의 의식 구조와 또 생활 방식이 숨어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네, 밥상에도 다 정치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다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고 또 후반기에는 한중일 이 삼국의 밥상을 들여다보고 정치학까지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매주 일요일 4부를 귀담아 들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충훈 아나운서와 함께 굿모닝 인문학 떠나보시죠. 네, 찾아가는 인문학 굿모닝 인문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성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충훈 씨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좀 음식 이야기를 곁들여서 하다 보니까 네. 밥상 이야기잖아요. 네. 굉장히 군침이 돕니다. 그럴까요? 제가 굉장히 관심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네. 또 개인적으로 요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야, 오늘은 또 이 밥상의 정치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네. 상당히 흥미롭기도 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각 나라 또는 개인의 밥상을 보면 이 개인과 집단의 의식 구조, 또 생활 방식, 행동 양식 함축돼 있음을 알 수가 있다면서요. 그럼요. 우리 그런 속담 들어보셨죠? 내가 먹는 게 바로 나다. 바로 너다. 충훈 씨가 먹는 게 바로 충훈 씨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구나. 근데 요즘은 그것이 어떤 음식과 몸의 건강과의 연관관계만 이용해가지고 많이 언급이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그 뜻이 아니라 조금 본질적으로 인간의 그 문화적 유전자와 관련되어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개인이나 지역이나 국가나 거기서 먹고 사는 음식 종류들, 또 음식을 접하는 모든 다양한 태도들이 있잖아요. 이런 태도들은 그것을 먹는 또 행위를 하는 개인과 지역과 국민의 어떤 특징, 습관, 모든 정보를 다 거기서 알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 단순히 건강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군요. 아니에요. 원래는 이런 인문학적인 개념이 들어있어요. 네. 오늘 그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 이 밥에 대한 명언을 몇 가지 좀 들고 오셨다면서요. 네. 우리가 여기서 밥하면 쌀로 지은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먹을거리를 이야기하시면 되는데요. 그 우리 원효 스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지혜로운 이가 하는 일은 쌀로 밥을 지은 것과 같고 어리석은 이가 하는 일은 모래로 밥을 짓는 것과 같다. 자, 충분히 이해되시죠? 설명 필요 없으시죠? 조금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이가 하는 일은 쌀로 밥을 짓는 것과 같다. 그만큼 보탬이 되고 좋다. 이런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어리석은 이가 하는 일은 모래로 밥을 짓는 것 같다. 모래로 밥을 지면 어디다 쓰겠어요? 먹지도 못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괜한 짓만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을 먹을거리 밥으로 비유했다는 게 참 그 연결고리가 좋죠. 그렇군요. 그다음에 제가 정말 좋은 깃절이 하나 있는데 이거 충훈 씨가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긴데? 삶이 밥임을 표현하는 글이에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낭낭한 목소리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펙트 좀 집어넣어도 되겠죠? 평생 허공에 뜬 황망한 삶이 함부로 먹은 밥, 씹지 않고 넘긴 밥, 뒤통수 맞으며 먹은 밥, 물 말아 먹은 밥, 억지로 한 밥, 건성으로 한 밥, 분노로 한 밥, 지겨워 하고 한 밥, 울면서 한 밥, 타인의 수고로 먹은 밥, 돈으로 한 밥, 돈 주고 먹은 싸구려 밥. 밥들의 역사였다는 것이 오늘 아침 한 그릇의 밥에 말갛게 드러나네. 스스로를 위해 정성 들여 지은 따뜻한 밥 한 그릇이 몽글몽글 피어내는 밥에 담긴 가르침. 50평생 이 단순한 밥이 없었네. 그게 무슨 삶이라고. 좀 감이 오시죠? 이 밥에는 정말 인생이 담겨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우리 밥상에 영양소가 얼마 있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매끼 밥에 먹은 형태도 다 다르고 누가 해줬냐도 다르고 그것이 바로 내 삶을 구성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좋았습니다. 뭔가 밥에 담긴 어떤 인문학적인 요소까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럼 교수님,
어떤 그 정치의 의도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예. 그런 것도 음식에 담아낼 수 있나요? 소위 뭐 우리가 밥상의 정치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 이건 좀 어떤 의미인지 알려주세요. 사실은 재밌는 일화들이 너무 많은데 네. 이건 좀 그 구어적인 표현이라 좀 정제를 해서 오늘은 좀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네네. 우리 살면서 사는 게 다 정치야 이런 얘기하죠. 그렇죠. 네. 살면서 그 선택이 정치적이라는 뜻인데요. 네. 이게 오감을 만족시키는 그 즐거운 음식과 약간 딱딱하면서도 약간 또 부정적일 수 있는 정치가 네. 이렇게 둘이 좀 조합을 맞춘다는 게 좀 생뚱맞기는 하지만 우리 정치하는 권력자들은 어떤 통치 의도라든지 협상하는 목적 또 이런 것을 다 음식에 이용을 많이 적용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 다른 나라의 수장이라든지 그렇죠. 대통령이라든지 총리가 오면 이 밥상에 그런 의도를 얹어서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 정상들이 만나면 오늘 꼭 뭐 먹었다 메뉴가 소개되잖아요. 그러네요.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네, 그런 의미고요. 또 권력자 개인도 그들의 어떤 그 됨됨이를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이 권력자들은 밥상이 자신만의 어떤 특별한 철학이 담긴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그 공간 안에 굉장히 많은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아내고 예. 또 정치 논리까지 담겨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네.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인도의 간디. 예. 자, 우리 다 누군지 아시죠? 근데 그렇죠. 그분은 항상 먹을거리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한 민족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동물을 대하는 태도로 판가름할 수 있다. 이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고기를 먹을 수 있겠어요, 동물을? 그러니까 엄격한 채식주의자였던 거죠. 이렇게 의식이 먹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다음에 또 쉬운 거 하나만 더 할게요. 네. 그 다이아나 왕비. 음. 우리 어떻게 알고 있어요? 다 가트로 사랑스럽고 참 정이 많은 왕비였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네네. 그 영국의 어떤 에이즈에 걸린 소년이 그 왕궁에 가서 왕비하고 식사하고 싶다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초대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자기들이 왕자들과 먹던 닭고기 하고 채소 요리를 준비했어요. 네. 근데 그 에이즈 소년이 닭을 포크로 우아하게 먹다가 힘드니까 그냥 손으로 뜯는 거예요. 아, 뭔가 좀 왕실에서는 품위가 그렇지요. 떨어지는 행위를 한 거네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 엄마가 막 그냥 눈치를 보고 안절부절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딱 보고 왕비가 같이 손으로 뜯기 시작한 거예요. 같은 눈높이로. 그렇죠. 그러니까 야. 그 에이즈 소년 엄마가 바로 제가 알고 있는 다이아나비의 모습입니다 하고 감탄했다는 거예요. 이런 작은 일화를 통해서 우리 다이아나비의 그 인품과 성품, 태도 이런 걸 알 수 있었잖아요. 야, 밥상에는 음식만 우리가 주목할 게 아니라 같이 먹는 사람의 그 사람의 행위, 그렇죠. 눈빛, 그렇죠. 모습 그런 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그 사람을 다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요. 하나만 더 들어주세요. 재밌네요. 이거. 자, 오바마. 오바마. 우리가 다 아는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러시아의 대통령 네. 드리트미 메드베네프가 네. 미국을 방문했어요. 2011년. 네. 네. 근데 그때 어디를 데리고 갔냐면 조그만 햄버거 가게를 가서 햄버거하고 콜라, 홍차를 마셨다는 거예요. 뭔가 좀 거창하게 먹을 그렇죠. 줄 호텔 가야 되고 이럴 것 같잖아요. 예, 양국의 대통령이 그러게 진짜? 말이에요. 예. 그 가서 오바마 그 와이셔츠 걷어 올리는 그 모습 있잖아요. 예. 그 모습으로 열심히 멋있게 먹는 걸 보고 예. AP통신에서는 야, 양국의 회복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이래서 긍정적인 영향이 얘기가 있었던 반면에 네네. 또 하나는 그 즈음이 예. 러시아의 또 차기 대통령 선거 공지 기간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예. 저렇게 미국 가서 홀대를 받았으니 예. 햄버거밖에 못 먹어서 홀대를 받았으니 야, 다음 선거에 좀 어렵지 않을까? 이랬는데 결국 푸틴 대통령이 그 다음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알 수 없지만 예. 오바마가 그 허름한 햄버거 가게를 데리고 갔던 그 속마음은 무엇이었을까? 그러니까. 그 정말 궁금해. 지금 우리는 지금 모르죠. 아니 이제는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 2011년이면 이 결과를 놓고 본다면 10년이 지났으니까. 예. 글쎄 또 근데 또 오바마의 의식 태도가 있으니까 예.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먹는 걸 갖고도 네. 이렇게 다른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재밌네요. 네. 자, 오늘 굿모닝 인문학 주제는요. 박상혜 교수님과 함께하는 정치인의 밥상에는 특별한 철학이 있다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동북아 대표 3국인 한중일 이야기로 한번 좀 들어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한중일은 다르면서도 공통점이 많은데요. 네. 이 3국의 밥상 정치에 대해서 네.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고 오셨다고요. 네. 아무래도 가깝고도 먼 나라 아니겠습니까? 네. 또 자연적 풍토와 민속적 특징 때문에 또 독자적인 음식 문화도 발전했고 네. 또 그중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문화를 만드는 주체는 소수의 권력자이다.
그러니까 음식 문화도 마찬가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음식과 정치의 함수관계 아주 간단히만 좀 살펴볼게요. 일단 중국부터 갈게요. 중국. 네. 네. 일단은 중국하면 역사가 기니까 긴 역사에 아주 깊은 곳에 있는 그 노자, 도가사상. 네. 그때부터 이런 얘기가 있어요.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작은 생선을 지지는 것 같아야 한다. 작은 생선을 지질 때 잘못 뒤집으면 살이 다 부서지잖아요. 그러네요. 그만큼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섬세해야 된다. 네. 네. 그래서 음식 요리를 정치하고 비유했고요. 네. 그다음에 또 공자. 예를 중시하는 공자도 예는 바로 음식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먹음에 있어서 그 입맛을 백성과 달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예다 이랬어요. 네. 그러니까 백성을 잘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최고의 정치라는 것을 음식하고 요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보여줬던 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정치를 하려면 서민의 삶을 조금 더 들어봐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보통 의식주 아닙니까? 예. 근데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먹는 거기 때문에 그렇군요. 음식과의 연관관계를 이렇게 가졌던 겁니다. 네. 자, 그다음에 우리 일본 넘어갈까요? 일본. 네. 일본으로 가죠. 네. 일본은 또 중국과 한국하고 달리 그 궁이라는 개념이 좀 다르고요. 각 성마다 그 우두머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쇼군이라고 하는. 맞아요. 그래서 이 쇼군들은 막강한 권력을 가졌지만 굉장히 절제된 금욕적인 식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래요? 네, 그들은 이제 자신을 희생해서 최고의 목표가 그 영지, 자기 땅을 잘 지키는 일이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걸 잘 사치하고 낭비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게 되잖아요. 너무 이렇게 막 사치스러운 행동을 한다면. 네. 그래야 자기의 그게 힘인데. 그렇죠. 그래서 쇼군들은 절제된 그 금욕적인 식생활을 통해서 예. 결국은 굉장히 금욕적인 것 같지만 네. 그 단촐함으로 인하여 그 권력의 생존의 미학을 가졌던 거예요. 그게 이제 권력 수단이었던 거고요. 수단이었죠. 막 많이 펼치고 화려하진 않지만 이 단촐함이 바로 권력 생존의 미학이었다. 알겠습니다. 이게 큰 특징이고요. 재밌네요. 그게 지금까지도 좀 이어오는 것 같기도 해요. 당연히 이어오죠. 문화가. 우리가 지금까지요. 그래서 이 문화 유전자라는 게 무시 못해요. 네. 우리나라도 궁금한데 우리나라는 좀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많지요. 네. 또 간단하게 해야 되겠는데요. 우리 왕의 식사는 통치의 한 가지 방법이다라는 것만 유념하시면 돼요. 네. 우리가 왕하면 힘이 있을 것 같죠. 네, 그렇죠. 근데 우리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왕은 항상 누구한테 휘둘리죠. 휘달리죠. 그러네요. 누구한테? 그 앞에 있는 누구? 그 사람들. 그 사람. 4대부. 그렇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네. 신권이라고 해. 신하들의 권력. 네네. 그래서 항상 왕권과 신권은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은 힘들어요. 그러네.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왕의 식사라는 책에 보면 조선시대 왕의 식사는 사적인 섭식행위가 아니고 공적인 의례다 이랬어요. 그래서 밥상에 정치학이 존재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조선 왕들의 밥상, 정치 밥상은 주로 위민 정치예요. 위민 정치. 백성을 위하는 거. 예. 이게 근간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위민 정치를 알아볼 수 있는 첫 번째 밥상이 임금님의 진상품 밥상이에요. 아하. 각 특산물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처음 생산 때가 되면 임금님한테 좋은 걸 진상하잖아요. 그렇죠. 뭐 2,000쌀 네. 이런 뜻이. 네. 그런데 그 진상품을 걷고 드시고 임금님이 맛있다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그 지역의 농사 작황은 어땠구나. 경제는 어땠구나. 그래서 미루어 백성들의 삶을 미루어 보시는 거예요. 야, 그 밥상에 그 전국 8대 어떤 정치 상황이라든지 경제 상황, 서민의 삶의 상황이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TV 같은 데 보면 그런 표현이 자주 나와요. 예. 특히 세종 16년에 세종대왕이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진상을 할 때 처음 진상품만 올리지 왜 계속 이 식품이 음식이 올라오느냐.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는 진상품을 계속 올린다는 것은 백성의 피와 혈을 계속 받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굉장히 나무랐다는 그만큼 위민 정치.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밥상 정치학의 틀을 이룬 사람은 태조 이성계라고 볼 수 있어요. 이성계가 사대부의 힘을 얻고 왕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민심을 장악해서 자기 힘을 길러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려운 그 백성들의 민심을 사기 위해서는 같이 검소해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간단한 예로 친척집 여인들이 집에 놀러 와도 다과 정도도 먹지도 못하고 네.
물에다가 만 밥을 대접했다 정도로 그래요? 그렇게 검소했다고. 그 정도로.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데 천인 감응론이라는 게 있어요. 천인 감응론. 하늘과 사람은 서로 감응한다. 그래서 하늘과 인간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 사회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면 네. 바로 그것이 하늘의 즉 자연의 경고다. 그러니까 뭐 백성들이 안녕이 깨지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천재지변이 나면 왕들이 하늘이시여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많이 아시죠? 보셨죠? 네네네. 근데 특히 먹는 부분에서 음식을 통해서 사죄를 많이 했는데 일단 감선, 음식 수를 줄이는 거예요. 아하. 또는 아예 수라를 걸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좀 짐이 모두 부족한 탓이니 오늘부터 수라상을 드리지 말거라. 금욕하겠다. 그다음에 철선, 육식을 거부하고 철주, 수를 줄이는 거죠. 예. 이런 걸 통해서 자기의 백성을 위하는 마음과 이제 하늘에 좀 경고를 풀어달라는 그런 마음을 정했던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감선의 정치는 네. 일단 그 체제 유지, 그다음에 군신 간의 그 리더십 관계, 그다음에 신하들의 권력에 대한 견제, 억제 이런 작용을 했답니다. 특히 그 할아버지와 손주인 영정조. 예. 이 영조는 유명하죠. 신하들이 네네. 말썽 부리면 밥 안 먹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걱정되니까 그렇지. 뜻을 거두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뭐랄까요, 그 단식 투쟁을 한 거네요.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는 단식 투쟁도 굉장히 정치 밥상에 가까운 거죠. 그러네요. 아니 그 예전 이야기 들으니까 네. 진짜 와 옛날에는 밥상이 이랬구나, 정치를 이렇게 했구나라고 듣는데 네. 이제 현대 시제로 좀 들어와서 네. 우리나라 대통령들 역대 대통령들의 밥상도 궁금해요. 그게 사실은 이분들이 밥상을 이용해서 또 정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요. 근데 뭐 그분들이 좋아했던 음식들은 또 전시도 되고는 예. 하지만 그 서민 코스프레이를 통해서 이미지를 굉장히 굳힌 분이 있어요. 서민 코스프레. 뭐 이명박 대통령. 그분이 대통령 되기 후보 시절에 국밥. 그렇지 순대국밥 먹는. 네. 그래서 그 할머니가 보고 막 약간 투박하게 존댓말도 안 쓰고 막 하잖아요. 그러네요. 뭐 더 먹을래? 뭐 이렇게 하는데 그때 후보자가 뭐라고 하냐면 자, 이명박은 배가 고픕니다. 누구나 열심히 땀 흘려 성공할 수 있는 시대, 국민 성공 시대를 열기 위해 이명박은 밥 먹는 시간도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밥을 열심히 먹고 나오는데 네. 할머니 말씀이 밥 처먹었으니까 경제도 꼭 살려 이러셨다는 그런 거예요. 식으로. 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네. 그 시장에는 대통령 후보가 왔다 갔다. 그러면서 또 다른 어떤 의미가 네. 부여되잖아요. 네.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영삼 대통령 하나 볼까요? 네네. 그분 유명하죠. 칼국수로. 칼국수. 약간 독단적이긴 한데 예. 칼국수도 잘 먹었지만 그만큼 칼 같은 선택도 많았답니다. 이게 바로 음식 정치의 그렇죠. 원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은 초임 취기에 예. 청와대 오차는 무조건 칼국수다. 그래가지고 그 이름도 상호도 나와 있어요. 예. 그 대통령 기록에 네. 소호정이라는 칼국수 전문점에서 전화하는 거야. 오늘 만찬 있습니다. 오찬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갖고 오시오. 참모님들 모시고 가서 했는데 이 문민 정부 때는 그냥 자기 입맛과 상관없이 그 네. 대통령의 독단적인 선택에 의해 칼국수를 먹어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말도 많았지만 네. 오히려 그 대통령의 칼 같은 선택이 몇 가지가 있었다는데요. 예를 들면 신한국 황토 깃발이라는 뭐 사업이 있었나 봐요. 그다음에 역사 바로 세우기. 네. 이런 것들을 그냥 칼같이 선택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칼국수와 이 칼 같은 선택이 아우러져서 예. 이제 네. 김영삼 대통령의 어떤 정치 이런 의식이 좀 나타났던 거죠. 엿볼 수 있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한번 좀 언급해 주시면 안 됩니까? 글쎄 그 자세한 것은 제가 아직 자료를 못 봤는데요. 예. 문재인 대통령 제가 관심 가졌던 게 그 선물할 때 명절 때 네. 지역 특산물을 쫙 해서 선물했다고 뉴스에 나오죠. 그렇죠. 저 그건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우리 왜 조선시대 때 진상품 네. 그거하고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도 홍보해주고 경제도 살리면서 그 특산품을 살려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그때 그 김정은 국방위원장. 국방위원장 왔을 때 네. 거기 음식들 네. 우리나라 음식을 다 이렇게 아우르면서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를 홍보하고 이렇게 보여줬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정치라는 게 꼭 책상에 앉아서 얘기해 봅시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편안한 음식을 먹으면서도 그 권력자의 의지와 생각과 목적을 다 이렇게 도달할 수 있는 한 가지 방편이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무엇보다도 위민
국민을 위했다는 거. 네.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박상희 교수님과 네. 함께 오늘 밥상 정치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고 네. 이제 마무리 말씀을 좀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이게 이해하기도 쉬우면서도 또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우리가 밥상 정치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시기가 요즘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음식이라고 너무 선정하지 마시고 우리 집에 있는 모든 밥상에다가 여러분의 감사의 마음, 사랑의 마음, 위로의 마음, 함께의 마음 이것을 이렇게 탁 뿜어주시면 어떤 음식도 누구와 먹어도 우리들의 소시민 밥상은 우리 각자에게 행복을 줄 것이 분명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음식이 꼭 몸의 연료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음식도 에너지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네. 음식과 소통하고 또 그걸 먹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깨달음을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원광대학교 HK+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인문학 굿모닝 인문학 시간. 오늘은 박성희 교수님과 함께 정치인의 밥상에는 특별한 철학이 있다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